2004년 3월 23일, 일본 구마모토현의 한적한 마을 우토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규슈 지방에 위치한 비교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도시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잔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되면서 지역 사회는 물론 일본 전체에 깊은 미스터리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토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한 병원의 원장이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 문 앞에 다다르자 그는 무언가 불길하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관문 바로 앞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작은 혈흔 하나. 언뜻 보기에는 미미한 자국이었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그리고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 급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온몸은 붉은 피로 흥건했고 집안의 벽과 천장까지 붉은 피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잔혹하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는 수십 차례에 걸친 무자비한 공격 흔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으며 절규와 함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카츠 치즈코로 병원장의 헌신적인 부인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너무나도 잔혹하여 경찰관들조차도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단순 변사나 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규정되었고 구마모토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하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치즈코 씨는 날카로운 흉기가 아닌 둔기에 의해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들 중에는 수사팀의 의문을 증폭시키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식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실제 치명상은 식칼이 아닌 다른 묵직한 도구로 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혹은 범행 도구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사건의 미스터리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곧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그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불과 1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인 병원장은 그 시간 동안 골프 연습장에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는 CCTV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면식범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피해자 부부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친인척, 병원 직원, 지인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피해자 부부가 특별한 원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정황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인물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범행의 목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집안 곳곳을 뒤진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랍이 열려있고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기에 처음에는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와 은행 통장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고가의 귀금속이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돈을 노린 강도 살인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에도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까요? 범행 동기는 완전히 미궁에 빠졌고 수사팀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발자국의 형태와 크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범인이 특정 브랜드의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특정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집 밖 약국 부지까지 선명하게 이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마치 안개처럼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범인이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는지 아니면 인적이 드문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자국 정보와 함께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보를 요청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수사는 결국 답보 상태에 빠졌고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수사 또한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차츰 식어갔고 유족들의 안타까움과 슬픔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토시 병원장 부인 살인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는 듯 보였으며 이대로 영원히 범인의 그림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마치 운명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2011년 2월 구마모토현의 또 다른 지역인 구마모토시에서 유사한 수법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65세 여성에게 차가 집벽을 들이받았다는 거짓말로 현관문을 열게 한 뒤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은 발리송이라는 칼날이 접혔다 펴지는 독특한 형태의 날카로운 칼로 여성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이어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72세의 남편에게도 발리송으로 수십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평화로운 구마모토 지역 사회에 다시 한번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한 남성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합니다. 그의 이름은 타지리 케니치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500만 엔 이상으로 불어나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복한 가정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던 구마모토 경찰은 이 사건에서 7년 전 발생했던 우토시 병원장 부인 살인 사건과의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인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방식, 피해자의 공격 부위,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극도로 잔혹한 폭력성까지 모든 것이 마치 데자뷰처럼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 단순한 우연 이상의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의 유사성은 경찰의 촉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타지리 케니치를 2004년 발생했던 우토시 사건의 범인으로도 강하게 의심하고 집중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 끝에 마침내 그의 입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건도 내가 했다. 타지리 케니치는 7년 전 우토시 병원장 부인 살인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7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거대한 퍼즐을 한순간에 맞춰버리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7년 동안 누구도 찾지 못했던 살인 사건의 진범이 전혀 다른 사건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라 당시 범행에 사용되었던 증거들과 피해자에게서 발견되었던 나이키 신발 흔적,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치즈코 씨의 옷과 가죽 핸드백 등이 그의 은신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7년 동안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의 진범이 전혀 다른 사건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타지리 케니치는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그의 잔혹한 범행과 반사회적인 성향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본 사법부는 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으며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그의 사형 집행으로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왜 7년 전
우토 씨의 그 병원장 부인의 집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금품 강도 목적이었다면 왜 금고와 통장은 그대로 두었을까요?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수사팀이 파악하지 못했던 다른 숨겨진 이유나 동기가 있었던 걸까요? 그의 범행 동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7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우연처럼 시작되어 필연처럼 이어진 두 개의 잔혹한 살인사건. 한 병원장 부인의 평범했던 삶을 앗아간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범인의 정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범죄의 예측 불가능성과 미제 사건 해결의 어려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일깨워줍니다. 한 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토시 사건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범인의 잔혹성과 미스터리한 동기, 그리고 긴 세월 끝에 밝혀진 진실이 얽힌 이 우토시 병원장 부인 살인사건.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이 만들어낸 필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둡고 취약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일화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미제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노력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